자, 이 표는 이제 대표적으로 홍콩과 경쟁 관계에 있는 싱가포르가 그다음에 한국 국가에 대한 법인세율을 저희가 연도별로 좀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200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제 추세를 보시면 한국은 뭐 낮아지긴 했지만은 24.2%고요. 그리고 왜 그 세계 추세랑 역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법인세를 좀 약간 좀 다시 인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솔직히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분들이 이 법인세율이 낮은 이제 홍콩으로 좀 많이 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싱가포르 좀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2003년도에는 홍콩이 16%였고요. 그 싱가포르이 22%부터 싱가포르도 이렇게 쭉 낮아지는 추세고요. 근데 이제 2007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세율이 싱가포르는 20%, 그다음에 홍콩은 17.5%였는데 2010년도에 싱가포르의 과세율을 17%로, 이 당시에 홍콩 때문에 이제 17% 0.5% 낮은 세율로 적용을 시켰거든요. 발표하니까 다음 연도에 홍콩이 바로 싱가포르 예상했던 17%보다도 0.5% 낮은 16.5%로 변경을 바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홍콩이 좀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최소한 아시아에서는 합법적인 저세율 국가를 유지하겠다는 게 이제 홍콩의 이제 기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부터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16.5%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2018년도에 홍콩이 단일 세율 구간에서 이중 세율 구간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 200만 불까지는 기존의 16.5%의 50%인 8.25%만 과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0만 1불부터 그 이상의 어떤 수익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16.5% 가기 때문에 자, 요 구간에 해당하는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만 홍콩 달러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화로 한 3억 죄송합니다. 원화로 한 3천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아시아에서도 홍콩이 제일 이제 그 저세율 국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도 이제 그 다양한 국적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뭐 콩고에서도 오시고 아프리카에서 오시는데 뭐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운영하시는 주된 이유는 그 뭐 제일 낮은 저세율 국가, 그다음에 안내드렸던 합법적으로 가능한 이제 법인세 면제 제도 때문에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홍콩 조세제도에 대해서 하나씩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홍콩의 이제 조세제도의 개요는요, 그 속지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홍콩 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자, 나는 홍콩에서 매출 없으니까 법인세 안 냅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면세는 아니세요. 정상적인 홍콩 세무국에 세무 신고를 하셔야 될 거고요. 이전에 안내드린 결산과 감사와 텍스 리턴을 면세법인이든 과세법인이든 신고를 하시고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거에 맞게 면제 신청을 하시는 별도 절차를 거치셔서 홍콩 세무국에서 오케이가 떨어지면은 100% 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제도가 약간 좀 와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소득의 원천이 해외인데 왜 제가 세무 신고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조세 피난처가 아닙니다. 홍콩은요. 다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법인세율을 0% 떨어뜨릴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홍콩은 지금 옛날에 한 2010년도만 하더라도 그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OECD나 선진국에서 많이 좀 압박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년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한국과도 이제 이미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돼 있고요. 그 계속 지금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본사가 있으시고 홍콩에서 납세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서 해외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항목을 좀 보셔야 돼요. 과세 항목과 비과세 대상. 자, 홍콩의 법인세, 개인소득세, 과세된 항목들은 저희가 이제 명기해놨는데요. 자, 첫 번째로 법인세가 있고요. 홍콩 법인은 법인세만 납부하시면 된다고 보시면은 무관하십니다. 자, 그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개인소득세의 대상은 근로소득과 상여금은 과세 대상이 되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법인에서 배당소득세를 받았어요. 그럼 배당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자, 과세 대상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법인세, 개인소득세,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임대 수익이 있어요. 부동산에 대한 임대 수익. 그럼 이제 그 재산세를 납부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증권을 사거나 부동산을 살 경우에는 그 인지세라는 게 스탬 듀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홍콩은 법인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인지세 네 가지만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기타 뭐 이제 공항 출국세라든지 뭐 도박세,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세가 조금 비쌉니다. 자동차 가격이 50%다 보니까 홍콩은 좀 비싼 나라고요. 그다음에 법인 등록세, 법인 설립하실 때 내시는 뭐 스탬 듀티나 홍콩 기업 등록부 기본 이제 설립 증서 비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세 대상이고요. 나머지 한국에서 과세받고 있는 항목들은 거의 다 비과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제일 좋은 점이 하나 뭐냐면은 원천징수 제도가 없습니다. 이 원천징수 제도가 항상 그 국제무역이나 국제비즈니스 하실 때 용역 거래를 하시거나 커미션을 받으시거나 커미션을 주시거나 할 경우에 좀 이제 분쟁의 대상이 되거든요. 자, 이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어떤 제3국에 있는 국가에 커미션을 지급하게 되면은 커미션 지급 시 이래서 미국에다 이제 지급을 했어요. 미국의 A라는 법인한테. 그럼 A 법인이 이제 그 한국 국세청에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원천 징수를 하고 나머지 이제 넷 어마운트만 송금이 가능한데 홍콩은 원천 징수 제도가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다만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이제 홍콩에 와서 어떤 액티비티 이후에 발생된 수입료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 이후에 넷 어마운트만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홍콩에서 어떤 영업 활동이나 어떤 창작 활동을 할 때 발생되는 그 어떤 해외 어떤 법인으로부터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홍콩 매출이 발생할 때는 해당 로열티의 그 로열티 세금 원천 징수세는 발생이 됩니다. 지급하신 로열티 금액 30%에 16.5%가 과세가 됩니다. 홍콩은 부가치세가 없어요. 그 2005년도인가 그 5% 정도 부가세가 이제 신설이 될 뻔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리테일 상들 이제 좀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 아직까지도 부가치세는 0%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 때문에 이제 홍콩이 뭐 이제 쇼핑을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가세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큰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홍콩의 어떤 예금을 통해서 이자를 받았을 경우에 이자 소득세 기본 면세고요. 그다음에 내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을 통해서 배당 이익세 아니면은 내가 어떤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에서 배당을 받았어요. 그럼 배당 소득세는 0%입니다. 한국은 이제 그 개인 소득세율 따라서 이제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도 차익세. 뭐 제가 부동산을 100만 불에 샀는데 200만 불이 됐어요. 200만 매각할 때 차액 100만 불에 대한 양도세 없습니다. 제가 주식을 1불에 샀는데 주식이 10불이 됐어요. 차액 9불에 대한 양도소득세 없습니다. 자, 증여세 100%, 증여세 0%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상속세가 0%입니다. 뭐 홍콩에 워낙에 이제 큰 부호들이 많은데 부모님의 재산이 한 푼도 안 빠지고 그 자녀들한테 그대로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도 0%입니다. 부동산세 없고요. 관세는 이제 일부 항목에서는 있는데 뭐 주세라든지 담배세, 유류세는 있는데 대부분의 어떤 그 수익 관세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홍콩은 관세사가 없어요. 관세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수입도 많이 하고 또 수입 자체도 자유롭고 그리고 일반 소비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과세 대상이 상당히 좀 광범위하고요. 과세 대상도 있지만은 있는 구간도 상당히 저세율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제 홍콩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법인이 내셔야 되는 이제 사업소득세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회사, 파트너십, 법인, 지사, 신탁자, 법인체가 소득의 원천이 홍콩일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뭐 주식의 배당이나 자본이득세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외국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그냥 비과세는 아니고 요 옵쇼 인컴 클레임을 제기하고 합법적으로 홍콩 세무국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은 법인세 자체가 0%가 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법인세 같은 경우 법인채입니다. 법인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안내드린 대로 이중과세가 되고 있고요. 홍콩 달러 200만 불까지는 8.25%, 그다음 그 이후부터는 기존과 동일한 16.5%가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개인회사나 이제 개인회사들이 있는데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사업자라는 부분들. 근데 개인 사업자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 분들은 지금 설립이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 이제 조그만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제도인데 원래 세율은 15%세요. 근데
동일하게 200만 불까지는 50%인 7.5%만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구간부터는 15%가 이제 부과가 되고요. 자본이득세 0%고요. 배당금 0%고요. 그다음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은 옵쇼 인컴 클레임 과정을 거쳐서 0%로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 법인의 과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25%, 16.5% 나눠져 있고요. 다만 요 마지막 사항이 좀 중요한데요. 그 홍길동이란 분이 홍콩에 법인이 몇 개가 있으세요. 그럼 모든 법인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고요. 관계 법인 중에서 한 법인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인 신고를 언제 해야 되느냐? 자, 아까 안내드린 대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BC 홍콩 리미티드를 2020년도 1월 1일자에 설립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크게 아까 안내드린 대로 12월 말 회계연도로 갈 거라고 하면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정확하게 12개월에 대해 해당하는 1차 회계연도를 끊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홍콩과 비슷한 구조로 3월 말 회계연도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3월 31일까지 약 15개월에 해당하는 1차 회계연도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법인 설립 일자가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처음 회계연도는 전체적으로 12개월로 끊을 수가 없어요. 뭐 제가 예를 1월 1일로 들어가지고 12월 회계연도는 이제 딱 12개월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인 설립 일자에 맞춰서 내가 12월 말로 가야 될지 그다음에 3월 말로 가야 될지 결정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첫 세무신고 용지는 18개월 이후 법인 설립 일자 2020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18개월 이후인 2021년도 6월 초경에 이제 발부가 되는데 이 발부를 받고 신고 기한은 3달 이내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BC 홍콩 리미티드가 최대한 미룰 수 있는 세무 보고 기한은 2021년도 9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말씀드렸지만은 회계연도 결정이 되시면은 그 기간까지 기다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회계연도 마치는 대로 저희가 안내드린 대로 결산 진행하시고 감사 진행하시고 세무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회계연도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회계연도가 N코드, D코드, M코드라고 이렇게 3개 나눠집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회계연도의 기간인데요. 회계연도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N코드라고 부르고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는 회계연도 기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무용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 이내에 진행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쫓기다 보니까 거의 무의미한 회계연도로 보시면 되시고요. 자, 홍콩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회계연도는 M코드. 3월 말 회계연도가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N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N코드는 12월 31일자입니다. 그래서 3월 30일에 저희가 회계연도를 끊었어요. 그러면은 매년 11월 15일 보통 회계연도로부터 7개월 반 정도의 이제 준비 기간이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은 충분하시고요. 어떤 시간으로 쫓기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N코드는 11월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회계연도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D코드라고 합니다. D코드는 세무보고 기한은 매년 8월 15일 동일하게 이제 7개월 15일 정도가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상으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자 12월말 회계연도를 원하신다. 주로 한국 본사가 출자한 자회사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 본사의 회계연도를 따르시는 게 좀 유리하기보다는 좀 그렇게 따르셔야 되고요. 연결 목적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D코드를 쓰시는 거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익년도 8월 15일이 세무 보고 기한을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본사도 없고 그냥 홍콩 법인의 독립법인입니다. 저는 홍콩 법인의 어떤 그 자유로운 어떤 세무 보고 기한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시면은 M코드로 가시면 되세요. M코드는 3월 31일 회계연도고요. 저희가 D코드 같은 경우에는 익년도 1월 초가 되면 이제 이런 자료를 주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릴 거고 N코드는 매년 4월 초가 되면은 자 3월 말까지 회계연도에 이런 자료를 주세요라고 안내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만 주시면 저희가 1차로 결산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부 감사법인의 회계 감사를 진행하고 세무보고를 진행합니다. 가끔씩 그 법인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를 저희가 이제 3가지 명기해놨는데 가끔씩 한국은 이제 이 외감이 일반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뭐 자산 규모도 어느 정도 돼야 될 거고 매출 금액도 얼마가 돼야지만 감사보고서 받기 때문에 아니 저는 왜 매출도 없고 그 다음에 매출도 이렇게 미비한데 왜 감사보고서 왜 꾸려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감사보고서 없이는 세무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홍콩은요.
그래서 매출이 있던 작던 크든 세무 보고를 할 때 감사 보고서 없으면은 세무 보고 자체가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감사 보고서 준비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 보고서가 끝나고 나면은 회계법인에서 세액 조정 계산서라는 텍스 컴퓨테이션을 준비를 해줍니다. 이게 두 번째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18개월 이내에 첫 세무신고서를 수령한다고 했는데 첫 세무신고서의 이름이 영문 이름이 프로핏 텍스 리턴입니다. 그러면 프로핏 텍스 리턴은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나온 어떤 수치를 서머리한 파일로 보시면 되세요. 뭐 매출이 얼마, 순이익이 얼마, 영업이익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료가 없으면은 세무신고는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는 무조건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좀 홍콩만의 좀 제도긴 한데요. 그 선납 세금 납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프로비저널 텍스라고 하는데, 홍콩에서는요, 만약에 주재원이 홍콩에 처음 오시고, 그 다음에 홍콩의 법인을 처음 세우신 법인들은 1년 차에 내시는 세금에 좀 부담이 조금 있으세요. 왜냐면은, 당해년도 세금 기준으로 익년도 세금을 내세요. 자, 제가 월급을 신고했더니 저한테 금년도에 내야 되는 세금이 10,000불이에요. 그럼 저는 20,000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내년치를 미리 내세요. 자,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세액조정 계산서를 통해서 나온 이제 납부해야 될 세금이 법인세가 10,000불이다. 그럼 저는 20,000불 세금을 1년 차에 내야 돼요. 그래서 개인소득세도 그렇고 법인소득세도 그렇고 요 선납세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요건 좀 미리 인지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선납세금 납부제도. 자, 개인소득세는 과오가 있지 않는 이상 월급이 줄어들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등한 수준의 그 선납세금 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법인세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회계연도에는 흑자였기 때문에 제가 10,000불 소득 기준으로 20,000불을 납부했다고 하면은 자, 익년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적자를 났어요. 그러면은 선납했던 10,000불은 100% 환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안고 가는 제도예요. 뭐 만약에 3년차 때 했을 때 또 흑자가 났다. 10,000불을 또 내야 된다? 그러면은 4년차 선납세금 제도인 10,000불 포함해서 20,000불을 같이 내셔야 되는 이런 제도를 보시면 되세요. 이거 이제 홍콩만 있는 제도다 보니까 좀 미리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오늘 저희가 사전 이제 조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조금 좀 중점적으로 요 법인세 면제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홍콩의 조세 제도는 속지주의입니다. 그 홍콩 법인의 매출이 수익이 모두 홍콩 영내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만 과세가 되고요.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비과세는 아닙니다. 옵쇼 인컴 클레임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세 면제 제도는 모든 홍콩 법인이 하셔야 되는 절차는 아니시고요. 뭐 이래서 저는 이제 만년 적자 법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세금 낼 필요 없겠죠? 법인세가 발생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법인세 면제 제도 신청하실 필요 없으세요. 자, 법인세 면제 제도를 신청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게 이제 제도가 처음에 이제 승인받고 쭉 가는 제도가 아니고요. 매년 텍스 리턴을 하실 때 동일하게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법인세 면제 제도에서는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옵쇼 형태로 제가 유지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홍콩에 사무실도 내고 직원도 채용해야 되는 온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승인받고 쭉 가는 제도가 아니고 매 회계연도마다 저는 동일하게 옵쇼 스테이터스를 유지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절차를 갖다 거치셔야 돼요. 자, 기본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시느냐? 홍콩 법인이 직원 채용 있으시면 안 돼요. 사무실을 임대하시면 안 돼요. 등기이사나 주주분이 홍콩에서 어떤 계약에 대한 체결을 하시면 안 되고 홍콩에서 거주하시면 안 되고 영업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활동이 홍콩 영내에서 발생하시면 안 돼요. 또한 홍콩 법인이 ABC 홍콩 리미티드가 거래하는 모든 거래처가 매입처와 매출처가 홍콩 법인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기본 자격 조건에서 물론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나중에 홍콩 세무국에서 승인 자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수하게 재무적인 기능만 가능하셔야 돼요. 자, 홍콩 법인 설립하시고요. 그 다음에 홍콩 법인이 아무런 운영 조직이 홍콩 영내에 없이 역외에서 관리를 하시면서 매입처와 매출처가 모두 해외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청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 조건을 충족했다 해서 기본 면세가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제 주로 이용하고 계시냐면은 자, 삼국 간의 중개무역 하시는 구조. 예를 들어서 홍콩 법인의 낮은 조세율과 자연 외환관리법 때문에
홍콩에 법인을 세우시고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매입을 하셔서 한국으로 매출하시는 삼각구조 거래가 있으세요. 그런 부분들은 기본 조건이 되세요. 다만 무역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선적이 홍콩을 경유했을 경우에 선적지 환적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홍콩 내에서 반입 반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옵쇼로 보지 않아요. 기타 어떤 커미션을 받으시거나 어떤 자금을 받으시면 매출처가 해외에서 발생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기본 조건은 충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이 이제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셔야 되느냐? 만약에 법인세 결산을 통해서 미미한 수준의 어떤 그 이익금을 나시고 또 세금 규모가 크지 않으신 분은 그냥 세금 내시는 게 훨씬 나세요. 왜냐면 법인세 면제 제도는 그 회계법인에서 별도 비용도 청구도 하거니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용하셔야 대상자는 막대한 어떤 이익금이 예상이 되시고 1개년도, 2개년도에 적자가 났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수익이 많이 날 거라고 예상이 되시는 분들은 적자가 난 회계연도라도 하더라도 1개년도부터 진행하셔야 돼요. 저희가 감사보고서를 준비를 할 때 온쇼 법인과 옵쇼의 감사법인 감사보고서의 형식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법인 설립할 때 이 제도를 많이 안내를 좀 드리고 있는데 왜냐면은 이겼다면 인터뷰가 필요한 제도도 아니고요. 향후에 저희가 이제 그 법인세 면제 제도를 제기를 하면은 세무국에서 되게 장문의 레터를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요청 리스트나 어떤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이제 그 레터가 발행이 되는데 그거에 맞게 자격 조건을 유지하시려고 하시면은 법인 설립부터 향후 이제 회계연도가 마감될 때까지 조심하셔야 될 사항, 준수하셔야 될 사항을 다 이행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법인세 면제 제도가 예상이 되시는 분들은 적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3개년도, 4개년도부터 나는 법인세 면제도를 이용한다고 하시면은 1개년도부터 신청을 제기를 하셔야 돼요. 자, 신청을 제기하게 되시면은 홍콩 세무국에서 예를 들어서 2020년도 회계연도를 저희가 법인세 면제 신청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질의가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드물고요. 보통 한 2개년도를 좀 안고 가요. 자, 2020년도 회계연도는 보통 2022년도나 2023년도에 처음 이 질의를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은 자, 이게 과세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무심과 끝나고 나면은 한 3, 4개월 정도 있다가 바로 과세용지가 발행이 되는데 법인세 면제 신청하신 분들은 그 과세용지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세금 낼 필요 없음, 지금 세금 낼 필요 없음이라고 나와요. 그게 면제라는 소리는 아니고 자, 이 절차를 그 세무국에서 2차에서 4차 서면 질의가 시작이 되기 전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를 시켜줘요. 그리고 이제 이 서면 질의를 통해서 최종 승인할 경우에는 이제 최종 확정 레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2020년도 회계연도에 법인세 납부는 면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회계연도가 이 시작되는 기간이 2022년도나 2023년도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마감이 거의 한 2023년도 말 정도 돼야 돼요. 2021년도는 또 2023년도나 2024년도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정도 안고 간다는 걸 좀 절차를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좀 복잡하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저희도 좀 빠른 결정을 내려서 고객사한테 안내를 드리면 좋은데 고객사가 계속 물어보세요. 이거 진행 어떻게 되고 있냐, 어떻게 되고 있냐. 근데 이거는 저희가 컨트롤 불가능한 거고 세무국에서 과정을 거쳐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쉬운 제도는 절대로 아니세요. 준수하셔야 될 사항도 많으시고. 하지만 법인세 면제도를 이용하시게 된다고 하시면은 지금 저희 고객사도 대다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해당하시는 분들이 법인세 면제도를 통해서 합법적인 면세를 받고 계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은 홍콩 오셨던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개인소득세 부분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내드렸지만은 이 직원등록보고를 먼저 사업장에서 진행합니다. ABC 홍콩 리미티드가 매년 4월 초가 되면은 이 인플루이스 리턴이라는 서류를 받게 돼요. 그럼 저희는 ABC 홍콩 리미티드는 작년도 4월 1일부터 2020년도 4월 1일부터 2021년도 3월 30일까지 지급했던 직원에 대한 신상 정보와 금액을 먼저 제출합니다. 자, 홍콩은 개인소득세가 원천 징수를 안 해요. 제가 월급이 10,000불이다. 그럼 저는 10,000불을 내수로 법인에서 그대로 받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사후 신고 말씀드렸지만 홍콩 모든 게 다 사후 신고 제도거든요. 그래서 홍콩 법인은 이 직원 등록 보고를 4월 말까지 마무리하시면은 홍길동 앞으로 개인 소득세 용지가 5월 초에 발부가 됩니다. 그럼 5월 초에 홍길동은 이 개인 소득세 용지를 5월 말까지 세무 신고를 완료해야 돼요. 세무 신고 완료하면은 보통 7월이나 8일쯤에 과세 용지가 나오고요. 보통 11월 달에 75% 해당하는 금액 1차 납부분, 그다음에 익년도 1월 달쯤에 그 2차 납부분을 납부하는 일정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끔씩 이 개인 소득세 홍길동의 사람이 세금을 좀 적게 내고 싶어가지고, 제가 솔직히 이제 만부를 12개월 받아서 12만 불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나는 세금을 낮게 내고 싶어. 그래서 6만 불만 신고를 해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직원 등록 보고를 회사에서 12만 불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 세율, 금액을 낮춰 신고한다 하더라도 세무국에서는 이 인플루언스 리턴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자, 홍콩은 말씀드린 대로 고용소득, 그 다음에 상여금에 해당하는 모든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 납세 의무가 있고요. 다만, 자, 이 홍길동이 홍콩 법인에서 월급을, 연봉을 12만 불을 홍콩 ABC 홍콩 리미트에서 받았지만은 제가 이 홍길동이 근무한 근무지가 홍콩이 아니에요. 그리고 365일 중에 60일 이내에 대해서만 홍콩에 체류했을 경우에는 법인세 면제 제도와 동일한 개인 소득세 면제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60일 조항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60일 조항에 해당하는 분들은 동일하게 개인 면세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개인 면세 신청은 법인세 면제 신청보다는 조금 자유롭고요. 또 시간도 오래 안 걸리시고 보통 거의 이제 그 승인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소득세에 대한 원천 징수는 없이 넷 어마운트를 그대로 다 그 지급을 합니다. 회사는요. 그리고 사후 보고를 통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 소득세율은 크게 이제 간단히 말씀 좀 드리면은 표준세율과 누진세율 두 가지를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연봉에다가 15%를 적용한 계산법과 그 구간별로 나눠서 5구간을 나눈 그 누진세율을 구간한 산출된 금액 중에서 자, 표준세율 계산 방법, 누진세율 계산 방법 중에서 낮은 세액으로 과세 용지가 발부가 됩니다. 개인소득세 신고기한은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고요. 그리고 5월 초에 발부가 되기 때문에 5월 말까지 1개월 이내인 5월 말까지 신고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직원 등록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 대상자 유무와 상관없이 직원 등록 보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 직원 없습니다. 신고 안 할 겁니다. 그건 안 되세요. 신고 안 하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1차 벌금, 2차 등기사 앞으로 법원 추도 명령, 3차 경찰에서 체포영장 발부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이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홍콩의 원천 징수제도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원천 징수제도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로열티, 두 번째로 홍콩 내에서 그 사용료나 공연을 통해서 홍콩 내에서 연예인들이 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액티비티를 제외하고는 모두 홍콩의 원천 징수제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